네, 6.1 지방선거 울산시 교육감 김종 후보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울산대 명예교수이시고 가끔 지역방송에서 뵀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년 퇴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예, 올 2월 28일부로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명예교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울산 교육감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는 그 울산 교육감으로 출마한 기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35.6%의 소위 소수의 지지를 받은 노키 교육감이 64.6%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민의를 거스르고 교육 행정을 특수 인여에 편향된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교사 조직들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울산의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좀 편향된 그러면서도 왜곡된 그런 그 소위 포괄적 성교육이라든가 또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당하게 이렇게 강요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울산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가르치려는 자는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고 싶은 학생도 배우지 못하는 이상한 교육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깊은 고뇌에 빠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도에 보수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출마를 했고 그래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고 지금 본 후보로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통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교육자답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수 단일화 후보가 되셨는데 장평규 후보는 약속했던 대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돕고 계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울산 지역의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어떤 이 바람이 또 여러 그 학교의 선생님들 또 이 교계 원로분들 그 교장 선생님들 또 지역의 많은 그 이 지식인들이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된다. 2018년도에 잘못된 그런 그 단일화 실패로 인해서 이 좌파 교육감이 체제가 탄생했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크다. 그러면서 이제 장평규 후보와 저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압박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장평규 후보가 모초에서 야간에 만나서 이제 단일화 논의를 시작을 했고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고 단일화 방식에도 합의했고 그래서 단일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대로 단일화 과정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제가 후보로 나서고 또 장평규 전 후보가 저의 그 선대위원장으로 유일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이제 그 정치인들 보면은 단일화 해놓고 돕겠다 해놓고 애멜무지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경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첫째 장평규 후보의 그런 통 큰 결단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 선대위원장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감 후보답게 참 좋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자, 단일화가 결정된 날 편향된 울산 교육 행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울산 교육이 편향되고 울산 교육이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지금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인성 함양에 전혀 지금 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된 그런 그 성교육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예. 그런 이 성교육이 실시되고 또 그것이 편향된 시각에서 훈련된 그런 교사들에 의해서 시행됨으로써 예. 굉장히 인성함양에도 문제가 많다. 네. 그리고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지도도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 공격을 받고 또 어떤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그 불리한 입장에 처한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이런 모습도 예. 타 지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무너졌다는 그런 그 신호였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학력 증진 그리고 인성 함양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 교육 현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그 방향으로 저희 공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간질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김종복께서 편향되고 무너진 교육이라고 한 데 대해서 노키 후보는 과거로의 획일하면서 날선 비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론을 뭐 굳이 하자면요. 네, 벌써 이제 2차례 토론을 노키 후보하고 했는데, 예. 글쎄요, 노키 후보께서도 그 제 주장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과거로 회귀한다 뭐 이렇게 하는 증거는 못 대고 계세요. 예.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교육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이다. 예. 그거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노키 후보는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는데 뭐 예. 청렴도에서 뭐 우리 국내에서 뭐 최고 수준을 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중위권이죠. 예. 3등급 9개 시도가 있는 그 3위권에 있는데 그거를 전국 최고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요. 예. 또 포괄적 성교육 문제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예. 또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계신데 82.3%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사실은 예. 증거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네. 예.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자,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죠.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학교를 지원하는 작은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조직의 군사를 빼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러면 말이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난리 날 텐데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않죠. 이제 지금 노오키 교육감 체제의 교육청에는 예. 전교조 출신의 이런 그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그런 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그 이전 교육감이 2명 내지 3명이었던 데 반해서 예. 노오키 교육감의 경우는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아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27, 8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그렇게 많은 많다, 그런 이거. 별정직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유휴 인력입니다. 음.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그렇게 교육청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슬림화해서 예. 이 인력들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과 행정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예산은 그런 예산 부분은 철저하게 슬림화시켜서 예. 일선 학교 행정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대학 교수는 이론만 많지 사회를 잘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에 예, 대해서는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는 어떻게 보면 핑계로 상아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 그런 어떤 보호막 속에 있었죠. 예. 그러나 또 그네들이 고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삶과 실존의 문제에서부터 특히 저처럼 이제 한 30년 이상을 교육에 몸담아온 입장에서 보면 예. 대한민국의 교육은 제대로 가는가?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특히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직업들 중에 65% 이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기 이 전환기 속에서 과연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막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대학 교수였던 제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오늘 저 후보하고 처음 이렇게 뵙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는데 얘기해 보니까 인정할 건 또 쿨하게 인정을 하시고 화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노키 후보 말입니다. 인정할 만한 성과도 냈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쁘지 않아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주웅 후보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점이 앞선 경쟁력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우선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왔고 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큰 축으로 우리 역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그런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들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자행되어 왔다고 감히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관계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런 핑계로 뭐랄까요 상궤를 벗어난 그런 이 성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뭔가 좀 이렇게 해체시키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저희를 간파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제게는 어떤 좀 특기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선제적으로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키 후보가 좀 구태의연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퍼주기식 어떤 물질을 제공하면서 그 선심 행정으로 이렇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원칙에 충실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그 본질이 무엇이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이 청소년들을 거기에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적합한 교육감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올 초에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울산교육감을 내가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정년퇴임하면서 좀 쉽게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써놨지만 아직 출간하지 못한 책이 한 저서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번역본이 한 80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면 대체로 올해 연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제 정년 퇴임 후 명예교수로의 생활을 즐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그 학부모님들 또 교사 여러분들 또 우리 학교의 그 교육의 원로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종교계나 또는 또는 지성계의 많은 그 지역의 원로분들께서 당신이 이 일을 맡지 않으면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아주 강력한 강고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졌고 역사적 소임을 맡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게 4월 초였습니다. 늦게 나왔지만 늦은 만큼 빠른 젠걸음으로 선거에 임해서 반드시 이 교육감 체제를 제가 당선돼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이제 집중을 하셨을 텐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울산 가장 시급한 교육 과제는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 방안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 교육을 위한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단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진단 검사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기초학력 검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이 아이들이 교육 수준에 와 있는지, 기초학력에 혹시 부진한 학생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교과 과정의 이 운영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방안으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책임지원센터 뭐 가칭입니다만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보다 더 확실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적어도 이것은 교육청이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방과 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 끝나게 되는데 그 시간부터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남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좀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는 일률적인 자율학습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인 학습 카페를 자기네들끼리 만들면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지도교사도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특히 고3 학생들처럼 입시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급식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지금 그게 야간 자율학습이 폐지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 식수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식사하는 명수의 적정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밖에 안 된다면 그 한 학교에 10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서 제공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을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라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무상석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후보께서 인터뷰하신 걸 제가 봤는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조금 겹치는데 진보교육감의 편향된 교육과 깜깜이 학력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학생 역량평가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교육의 수월성에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교육의 보편적인 어떤 평등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 학생들이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월성을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위 엄친아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친구 아들. 그게 이제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뭐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다 여러 가지 잘하는데 왜 너는 내가 뭐를 못 해줘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체육 점수도 낮고 이러냐.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두고 이제 생겨난 현대식 조언인데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능력이 발현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5세 미만에, 어떤 아이는 7살에, 어떤 아이는 11살에, 어떤 사람은 제가 40살이 돼서야 자기의 능력이 발현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중학교 1학년 그 특정 시기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울 것은 꼭 정확히
배워야 된다는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수월성, 다시 말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는 예. 그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이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예. 다만 좀 그런 능력이 조금 뒤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좀 뒤지는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을 우열반을 편성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탈락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예. 우수한 학생들이 한 달 정도에 뛰고 가는 과정은 보통 학생들의 경우는 한 2달 정도에 뛰게 하면 되고요. 예. 그거보다 조금 더 학습 능력이 처지는 경우에는 석 달 내지 넉 달의 시간으로 이거를 배우도록 이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그 학생들을 기다려 준다면 예. 저는 굳이 수월성이다 또 평등성이다 이런 거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을 교육하는 거는 그 학생을 위한 것이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뭐 걱정하시는 걸 만족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현재 몇 점을 받느냐, 80점을 받느냐, 100점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미래의 그 학생이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얼마만큼 잘 갖춰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제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후보의 이제 공약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 모든 초등학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고 예. 또 사서 도우미 제도도 확대하고 예. 또 고등학교에는 뭐라고 했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카페를 네. 야간까지 운영을 하겠다. 예, 예, 예.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사소교사제라는 건 뭐냐면 예.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게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예. 책 읽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학생은 저절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도해 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예.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서교사제고요. 그래서 네. 각 도서관에 과거에 이제 저희가 사서라고 불렀던 그런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예.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책을 읽는 방법이나 또는 그 책의 소재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는 예.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배치하게 되면 학생들이 예. 보다 쉽게 그 책을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사서 도움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사서 교사를 도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분들을 예.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그 예. 카페라는 거 아까 카페. 말씀드렸듯이 예. 저녁 때 야간 학습을 할 때 그렇게 하면 공간도 제공하고 지도교사도 배정하고 그리고 석식도 무료로 제공하는 네. 그런 방식의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런 내용으로 예. 좀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공부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예. 장려하고 또 그 공부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예. 뭐냐면 뭐 영어 단어 찾고 수학 문제 풀고 이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체육을 특기로 하는 학생은 그 자기의 그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공부고요. 예. 또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 타자나 IT 또는 이 부기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그런 훈련 과정이거든요. 예. 그것도 공부고 네. 또 공고에 다니는 학생은 자기의 그 이 공업적인 그 스킬을 이렇게 익히는 것, 그거 기술을 익히는 거죠. 예. 이게 공부죠.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예. 노력을 하고 그럴 때 예. 그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그런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식 지원을 해가면서 무료로 지원하면서까지 예. 그 부분에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아주 쉬운 용어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그런 얘기를 두 번 하면은 저기 후보께서 예.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네. 자 좋단 말입니다. 이 이론 좋은데 예산은 어떻게 하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저녁 때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예산, 예. 또 이 사서교사제, 예. 그다음에 그 사서 도우미 이런 것 이외에도 사실은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기초학력을
이 지도해 주시는 그런 예. 선생님들과 또 입시를 대비해서 3인의 그 입시 지도 선생님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했더니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예산 문제를 중요하니까요. 네, 예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공약에 관련된 예산 문제를 예. 하나하나 그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그 전체적인 그 예산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이 비대해진 부분, 그다음에 중복돼서 투자된 부분 이런 것들을 줄이면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서교사제나 사서도우미 또는 입시 관련하는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입시 관련되는 예. 그 3명의 예. 교사를 지원하는 문제도 크다란 예산의 증액 없이 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제가 그 공약을 최종적으로 예. 발표할 때는 네. 예산 부분도 10원 단위까지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네. 촘촘하게. 네. 예. 이제 전국의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이런 그 공약들을 했을 것 같은데 네. 후보께서도 학생이 안전한 학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행복한 학교, 학교 폭력 뿌리 뽑겠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그 중에 일부고요. 일부고. 또 우리 그 학교에 보면 예. 불안전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널목이라든가 예. 또는 학교에 있어서의 어떤 이 옥상에 예. 펜스라든가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불안전 요소들이 있고요. 물론 학교 폭력도 문제가 되지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안관 제도를 도입해서 예. 학교의 그 불안전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예.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심하시고 예. 학생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김주웅 후보가 울산교육감이 꼭 돼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 저는 현 그 노키 교육감 체제가 대다수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민의를 외면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선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거센 파고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도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고는 했습니다만 20대 80의 사회 또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의 청소년들이 20살, 30살이 됐을 때 그들이 맞이할 세상, 거기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현재 있는 직업 중에 65% 이상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미래,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과 미래형 컨텐츠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 교육을 제대로 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글로벌 인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모님들을 불안하게 했던 여러 가지 그 인성에 반하는 그런 교육 내용들, 다시 말하면 포괄적 성교육 문제나 학생 인권 조례 등과 같은 것들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폐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저 교육감 후보 김주웅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울산시 교육감 김주웅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